그의 손가락은 각각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짓뭉개는 신의 검지, 심판을 내리는 신의 중지, 치유의 힘을 가진 신의 약지. 그의 이름은 유일신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단지 모바일 게임에서 개미를 죽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은 평범한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이상한 새 게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가 보물상자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극적으로 터져 열렸다. 화면에는 사신 창조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잠시 후 개미 한 마리가 화면 위로 기어 올라왔고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뒤따랐다. 제정신인 사람처럼 현실을 의심하는 대신 그는 그냥 마구 눌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개미는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즉시 으스러졌다. 화면에서 동전 하나가 튀어나왔고 휴대폰은 차분하게 알렸다. 넘버원의 생명이 소멸되었습니다. 신성 코인 1개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힘을 추구하는 위대한 사신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게 휴대폰을 쳐다보며 자신이 헌터 능력 같은 것에 각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만약 이 일이 20년 전에 일어났다면 그는 주저없이 정신병원에 제 발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의 정신 건강에는 불행하게도 시대가 변했다. 20년 전 세계의 공간 균열이 열렸고 수많은 괴물들이 차원을 넘어온 해충처럼 쏟아져 나왔다.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이었지만 인간들이 초능력에 각성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괴물을 사냥해서 얻는 에너지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헌터들은 신과 같은 SS급부터 창피한 지급까지 등급이 분류되었다. 일단 헌터의 등급이 결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능력 테스트 센터에 도착했다. 직원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알렸다. 축하합니다. 유일신 씨. 당신은 능력자 체질입니다.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거의 터질 뻔했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추앙자, 팬, 그리고 아마도 그의 성격을 용서해줄 몇몇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전설적인 헌터가 되는 망상으로 가득 찼다. 조용한 절망 속에서 그는 듣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기도했다. 제발 D급만이라도, 젠장 F급이라도 괜찮아. 2급만 아니면 돼.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다. 직원은 결과를 흘끗 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등급은 G급입니다. 그 말은 벽돌로 얼굴을 맞은 것처럼 그를 강타했다. G급, 먹이사슬의 완전 최하위. 그의 능력은 일반 민간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직원은 직업적인 무관심으로 그것을 확인한 뒤 28,0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헌터로 등록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던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잠시 고민했다. 그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재미로 돈을 불태우는 것과 같았기에 그는 거절하고 떠났다. 그날 저녁 그는 짜증이 나고 정신적으로 지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막 잠이 들려던 참에 옆에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며 그를 순식간에 깨웠다. 짜증이 나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미친 신처럼 분노를 표출하며 다시 개미를 죽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신성 코인들이 술집 싸움 후에 흩어진 잔돈처럼 바닥 곳곳에 널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어났을 때 모든 동전들은 작은 더미로 합쳐져 있었다. 표시된 숫자는 1에서 100으로 바뀌어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축하합니다. 이름 없는 신이여. 당신은 신성 상점을 잠금 해제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여시겠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예를 눌렀다. 상점을 여는 데는 100개의 코인이 필요했고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것들을 썼다. 그의 침대 위에 있던 동전 하나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면서 이 개소리가 아주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일단 상점이 열리자 모든 글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자로 쓰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안에 모든 아이템 가격이 10억 코인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밤새 개미를 갈아댔지만 겨우 300코인을 모았을 뿐이었다.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때 상점이 새로 고침되었고 갑자기 맨 이 아이템이 단 100코인만 요구했다. 어깨를 으쓱하며 그는 무심코 그것을 눌렀다. 알림이 나타났다. 당신은 전용 스킬 눈먼 신의 눈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이름을 쳐다보았다. 눈먼 신. 이게 대체 무슨 멍청한 스킬이야? 장님의 눈인가?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답은 즉시 나왔다.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 휴대폰을 더듬어 찾다가 그만 테이블 모서리에 발가락을 찍고 말았다. 그 고통에 그는 마치 우주가 개인적으로 연 먹어라라고 말한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력이 돌아왔다. 겁에 질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이제 상점에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에는 수많은 스킬과 아이템이 있었다. 한참 스크롤한 후에 그는 성장형 스킬로 분류된 모든 것을 진뭉개는 신의 검지라는 범용 능력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눌렀다. 휴대폰이 구매를 확인했다. 그는 회의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쳐다보며 이 신의 손가락이 대체 뭘 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거의 즉시 그의 뒤에 있던 에어컨이 저절로 켜졌다.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의 검지. 그것은 꺼졌다. 그는 컴퓨터를 가리켰고 컴퓨터는 켜졌다. 결국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신급 능력은 본질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리모컨이었다. 자신의 소위 신성한 힘이 기본적으로 그럴싸한 리모컨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 그는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일, 즉 개미 죽이기로 돌아갔다. 검은 개미들이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뽁뽁이처럼 터져나갔고 신성 코인들이 차례차례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화면에 붉은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녀석은 달랐다. 그는 한 번 눌렀다. 빗나감. 그는 다시 눌렀다. 또 빗나감. 그가 아무리 빠르고 공격적으로 눌러도 붉은 개미는 화가 날 정도로 정밀하게 모든 것을 피했다. 그것은 마치 예지력, 반사신경, 그리고 자의식 과잉 문제를 가진 것처럼 움직였다. 이것이 일종의 보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이기려는 마약 중독자처럼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에 쥐가 났다. 그의 인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 거만한 작은 녀석 붉은 개미는 탈출했다. 격분한 그는 더 많은 검은 개미를 학살함으로써 분노를 풀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은 그의 행동이 800회를 초과했으며 사신칭호를 얻기까지 200회의 행동만이 남았다는 알림을 차갑게 표시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가 잠든 사이 휴대폰이 자동으로 눈먼 신의 눈을 활성화하여 특별한 능력을 잠금 해제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영화관 같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붉은 개미가 다시 나타났는데 마치 비운의 참전 용사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붉은 개미는 절뚝거리며 동굴 입구로 다가가 안의 개미들에게 식량이 도망친 곳을 찾았지만 어둠 부족의 무서운 신에게 공격당했다고 외쳤다. 도망치는 것이 힘의 한계였으며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에 있던 개미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비웃으며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고작 어둠 부족의 신 따위는 웃음거리일 뿐이라며 징징거리러 돌아오느니 차라리 거기서 죽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늙은 개미 한 마리가 동굴로 들어와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는 클리셔적인 애니메이션 속 장로처럼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는 어둠의 신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선언했다. 이 땅은 위대한 황제 폐하의 것이며 이곳에 사악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즉시 처형할 것이다. 늙은 개미는 붉은 개미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솟구치는 에너지로 즉시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붉은 개미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직접 소위 사악한 영혼을 정복하겠다고 선포했다. 개미 군단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사악한 신에게 죽음을 선사하겠다고 외쳤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상할 정도로 생생한 개미 꿈으로 치부했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붉은 개미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투지가 불타올랐고 이번에야말로 놈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했다. 그러자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여러 마리의 붉은 개미가 화면을 둘러싸며 나타났다. 중앙에 있던 놈이 외쳤다. 거대한 악에게 자연의 심판을. 휴대폰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그의 이마를 베어 피를 흘리게 했다. 현실의 반대편에서는 개미 군단이 힘을 모으며 사악한 신을 정복하고 그들의 현자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개미 세계에 붉은 빛이 내리꽂히며 순식간에 수많은 개미를 쓸어버렸다. 한편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마치 휴대폰이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라도 되는 듯 부수기 시작했다. 너무 세게 내리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끼는 휴대폰을 거의 박살내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화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방은 신성주화로 가득했고 휴대폰은 차분하게 메시지를 표시했다. 당신의 행동이 1000에 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악한 신 칭호 잔혹한 학살자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봤다. 잔혹한 학살자. 말도 안 돼. 그는 세금 잘 내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준법 시민이었다. 그 칭호는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주화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반지 하나가 형성되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반지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즉시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 주었다. 호기심에 그는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웠다. 그러자마자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더니 눈먼 신의 눈을 활성화하여 반지를 감정했다. 드루이드의 반지, 숲의 생명력을 담고 있으며 빠른 성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반지와 허튼 소리까지 간파하는 감정 스킬이 있으니 헌터 등급이 올랐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장비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지급일 리가 없었다. 맹목적인 자신감에 불타 그는 시험센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하자 직원은 회의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시험의 오차율은 1% 미만이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재시험 비용은 158만 달러입니다. 그 숫자를 듣자마자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고 현실이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사과했다. 분명히 반지에 취해 자만했던 것이다. 근처 소파에 앉자 눈먼 신의 눈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동의 없이 주변 사람들을 감정하기 시작했다. 치질이 있는 30세 남자, 신장이 허약한 41세 남자. 그때 멀리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쏠렸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감정 결과에는 이름과 저릿저릿함이라는 이상한 상태가 표시되었다. 완전 바보처럼 혼란스럽고 호기심에 가득 차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손을 뻗으며 어색하게 몸이 저릿저릿한지 물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릴지 고민하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손에 번개가 모여들었다. 그녀는 분명 그를 숫덩이로 만들어버리기 직전이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는 죄인처럼 달아났다. 번개 소녀에게 감전되어 연기나는 시체가 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후 그는 기록적인 속도로 시험센터를 탈출했다. 그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누나가 공원에서 조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전화였다. 그는 따랐다. 갓 탄생한 사악한 신이라도 누나의 무서움은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작고 사랑스러우며 순수한 혼돈을 뿜어내는 조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누나처럼 악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낳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그녀의 볼을 꼬집었다. 그녀는 즉시 분노를 터뜨리며 발을 구르고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고 소리쳤다. 그는 이 짜증이 적어도 1시간은 갈 것이라는 걸 즉시 알았다. 바로 그 순간 눈먼 신의 눈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감정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카이 청이안, 현재 욕망, 초콜릿콘.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분노는 즉시 증발했다. 그녀는 군침을 흘렸다. 위기 해결. 그들은 곧장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그가 계산하기 위해 동전 한 무더기를 꺼내자 점원은 활기차게 그들을 맞이했다. 점원의 얼굴에서 열정은 즉시 사라졌다. 점원은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동전들을 분류한 뒤 눈에 띄게 평소보다 작은 초콜릿콘을 건네주었다. 그는 이 부당함에 깊이 상처받아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의 신 컴플렉스가 발동했다. 신성한 검지를 활성화하여 그는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리켰다. 기계는 완전히 미쳐 날뛰며 마치 홀린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멈추지 않고 뿜어냈다. 조카는 마치 보물을 지키는 용처럼 아이스크림 콘을 껴안았다. 한 입도 나눠주지 않으려 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렸다. 칭호 잔혹한 학살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칭호 효과로 인해 전투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현실 자체가 분노하며 깨어난 것처럼 진홍색 눈들이 하늘에서 열렸다. 거대한 뿔 달린 괴물이 공간의 균열에서 나타나 즉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차들이 뒤집혔다. 건물들에 금이 갔다. 순식간에 공포가 퍼졌다. 그는 조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자 괴물이 바로 등 뒤에 서 있었다. 그 괴물은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도망칠 곳도 없이 그는 눈을 감고 완전히 박살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번개가 허공을 갈랐다. 아까 그 번개 소녀가 호련히 나타나 괴물에게 번개 공격을 퍼부었다. 괴물은 흠집 하나 없이 그 공격을 버텨냈다. 그녀는 다시 공격했다. 여전히 아무 소용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직이 욕을 내뱉었다. A급 괴물은 차원이 달랐고 B급 헌터인 그녀조차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뒤에 있는 그와 조카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들을 보호하며 자신이 괴물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괴물이 다시 공격해왔다. 그녀의 기력이 흔들렸다. 제때 힘을 발동할 수 없었다. 죽음이 코앞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 후회, 그리고 압도적인 복수심이 그녀의 생각을 가득 채웠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의식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물을 짓뭉개라. 신의 검지. 풀려난 뇌우처럼 힘이 그녀의 몸으로 쇄도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힘이 그녀의 혈관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전장을 갈기갈기 찢을 만큼 격렬한 뇌우를 내뿜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괴물은 제압되어 있었다.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녀를 뇌제라 불렀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는 조카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가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손을 저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육교 위에 홀로 서서 마음속으로 그 사건을 되짚어 보았다. 그 괴물은 무작위로 나타난 게 아니었다. 그를 노리고 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을 원했다. 핸드폰이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련 극복. 잔혹한 학살자 등급이 1단계 상승했습니다. 보상, 이제 코인을 소모하지 않고 사악한 신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핸드폰이었다. 그 생각에 핸드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졌다. 그 충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로 쓰인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른 세계에서는 개미 군단이 어둠 부족의 요새를 침공하고 있었다. 어둠 부족의 성녀는 구원을 갈망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핸드폰은 그에게 도움을 구걸하며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구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눌렀다. 붉은 개미는 즉시 짓뭉개졌다. 핸드폰이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이름을 입력했다. 유일신. 성녀는 그에게 자신을 바쳤다. 즉시 새로운 칭호가 나타났다. 선한 신 칭호 획득, 자비로운 구원자. 선과 악의 신 칭호를 모두 갖게 되면서 그의 성향은 악에서 중립으로 바뀌었다. 보상으로 그는 10만 신성 코인을 받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신성 상점으로 달려가 성장신의 가호 한 병을 구매했다. 감정 후 매우 의심스러운 출처를 발견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냥 마셔버렸다. 그리고 더 마셨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이내 모든 것이 어두워지며 그는 쓰러졌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집에 누워 있었다. 술 취한 신처럼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상하게 상쾌했다. 그의 핸드폰이 즉시 켜지며 사악한 신 창조주와의 동기화율 증가로 인해 여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의 손을 스쳤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침대는 개미들로 들끓고 있었다. 비유적인 개미도 상상 속의 개미도 아닌 마치 그가 곤충 왕국에 개인적으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실제 개미떼가 그의 시트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는 공황에 빠져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개미들은 턱을 벌리고 그를 물기 시작했다. 바보처럼 저주받은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펄쩍펄쩍 뛸 때까지 작은 찔림의 고통이 계속 쌓였다. 그는 자신이 3층에 산다는 것을 잊은 채 창문으로 달려갔다. 유리를 부수려 했지만 튕겨나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절망이 밀려오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신의 검지를 발동해 즉시 수십 마리의 개미를 짓뭉갰다. 그러자 남은 개미들이 침착하게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다. 이건 망할 중세 공성전이었다. 화살이 날아왔다. 숨쉬기조차 어려워질 때까지 그의 몸은 계속해서 꿰뚫렸다.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갈 때 그의 눈은 근처에 놓인 생명줄 살충제 캔에 고정되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라이터를 잡고 스프레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으며 개미 군단을 즉시 불태워버렸다. 이것이 바로 신의 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안타깝게도 그건 바보의 힘이기도 했다.
그의 방은 즉시 불길에 휩싸였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연기가 방을 가득 채우자 핸드폰에 또 다른 명랑한 알림이 떴다. 고의 사악한 신이 당신에게 선물을 제안합니다. 수락시 당신의 성향이 악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핸드폰은 고요히 다가오는 악몽의 힘의 파편이 그의 능력에 침투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신의 검지가 발동되지 않았다. 바보처럼 통구이가 될 뻔한 바로 그 순간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번개가 방을 가로질러 내리쳤다. 번개소녀가 다시 나타나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에 그를 끌어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조카는 그가 진짜 삼촌이라는 증거를 즉시 요구하며 극도로 굴욕적인 암호를 말하게 했다. 그가 그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누나가 뚱뚱한 아줌마라고 불린 것에 대해 소리치며 들이닥쳤다. 그가 제대로 사과하기도 전에 병원 문 앞에 의문의 꽃바구니가 나타났다. 근처 어딘가에서 번개소녀는 아직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스토커처럼 옥상에 서서 생각에 잠겨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복한 후 그는 개미들이 여전히 가장 무례한 방식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핸드폰은 개미 성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공물을 바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수락하자 빛나는 돌이 나타났다. 세계수의 열매를 먹은 그는 곧바로 후회했다. 80년 묵은 뒷간에서 숙성된 듯한 끔찍한 맛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퍼지는 온기가 그의 몸을 완벽하게 치유했다. 보상으로 새로운 기능인 신의 은총이 잠금 해제되었다. 개미들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던 그는 근처에 있던 설탕 봉지를 보고는 신의 축복이랍시고 쏟아부었다. 개미 세계에서는 하늘에서 설탕이 비처럼 쏟아졌다. 개미들은 즉시 치유되었고 잘린 팔다리가 재생되었으며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휴대폰은 그가 101명의 진실한 신도를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신앙 생성 기능이 잠금 해제되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어이없으면서도 이상하게 만족스러웠다. 얼마 후 그는 집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아이템 시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눈먼 신의 눈은 멋대로 사람들을 감정하며 사기꾼들을 속속들이 밝혀냈다. 수상한 남자 셋이 수억 원짜리 가짜 갑옷을 팔려하자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멍청이처럼 끼어들었다. 그중 한 명이 거칠게 그의 멱살을 잡으며 책임을 물었다. 그는 신의 검지를 발동했다. 갑옷은 순식간에 부서져 내렸다. 사기꾼들은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아났다. 가게 직원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를 은둔 고수 헌터라고 생각한 직원은 감정을 시작했다. 마력 수치도 그렇고 기껏해야 D급 아이템이군. 그는 그것을 다시 빼앗았다. 눈먼 신의 눈이 속삭였다. 근처에 있는 스파키에게 주는 것이 최선이다. 아니, 클래시 로얄의 그 스파키 말고. 스파키는 정말로 숨어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렇지 않게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최상급 포션이라도 마신 건가? 그는 고작 지급인데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어쩌면 정말 고랭커일지도 몰라. 그러다 그녀는 자신을 꾸짖었다. 잠깐, 또 스토커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그는 멍청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녀에게 다가가 반지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받아주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쳐버렸다. 스파키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후 측정센터에서 연구원들은 경악했다. 당신의 에너지 수치가 7000에 달합니다. A급 헌터 중에서도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스파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반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A급으로 만들어주었다. 근처에 있던 S급 헌터들이 박수를 보냈다. 스파키의 언니 상혜이가 비웃었다. 너무 우쭐대지 마, 살리. 넌 고작 A급일 뿐이야. 만약 복수할 생각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스파키는 생각했다. 미안, 언니. 따를 수 없어. 그 남자가 내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는 한 복수는 내 것이 될 거야. 한편 그는 개미 황제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다. 황제는 카마키리 장군에게 5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를 정벌하라 명했다. 카마키리는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지난번엔 개미 10만 마리였는데 지금은 그 신배잖아. 휴대폰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침공까지 3일. 설상가상으로 고요히 기어오는 악몽이 다시 연락해 인간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그는 즉시 차단했다.
그러자 눈먼 신의 눈이 개미 장군 카마키리의 영상을 투영했고 그녀는 그의 목을 베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감정해 보려 했다. 눈알이 거에 빠질 뻔한 후에야 겨우 성공했다. 연약하고 소심함, 그는 욕을 내뱉었다. 필요한 아이템을 얻는 대가로 침대에만 앉아있다. 불꽃 부여는 신의 검지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현실에서는 라이터보다 약한 불꽃을 만들어낸다. 그는 또 속았다. 그때 버렸어야 했는데. 그는 성장의 신의 가오를 떠올렸다. 그는 200병을 연달아 마셨다. 사신 크리에이터 동기화율이 10%로 증가했다. 그는 검을 20번 닦고는 컴퓨터 책상에 쓰러졌다. 스파키는 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작은 선물을 샀다. 그녀는 그의 집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몇 번을 눌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스파키는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가 집에 있는지 불렀다. 그의 방은 비어 있었고 그는 지금 어느 창고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어제 20병이나 마신 탓에 주인공은 여전히 기분 좋은 꿈의 바다를 표류하며 잠들어 있었다. 3명의 납치범은 혼자 웃고 있는 그를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훌륭해. 전부 다 갖고 싶군. 그는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지? 납치다. 닭볕을 머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니 대단하군. 눈먼 신의 눈에 남성 인간이라고 표시되었다. 특이사항, 저급 화염을 사용함. 남성 인간. 특이사항, 근육이 덜 발달됨. 이 설명을 보니 아이템 상점에서 마주쳤던 사기꾼들이었다. 뭘 원하지? 주인공이 물었다. 닭볕을 머리가 말했다. 우리는 보상을 원한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거래를 망쳤으니까. 주인공은 어색하게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핸드폰이 없다. 마른 남자가 그의 핸드폰을 들어 올린다. 그를 위해 가져왔다고 한다. 맹신하니 주인공에게 개미 군단이 20m 앞까지 접근했다고 경고한다. 그는 다급하게 빨리 핸드폰을 던지라고 외치지만 너무 늦었다. 핸드폰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쏟아져 나온다. 개미들은 순식간에 마른 남자의 몸을 뒤덮는다. 1초 만에 개미 군단이 그를 완전히 먹어치운다. 닭볕을 머리와 그의 동료는 충격에 빠져 지켜본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돌아서서 벌레를 조종할 수 있다며 욕을 한다. 부하가 손에 불을 모아 개미 군단을 향해 불꽃을 내뿜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주인공은 지켜본다. 이건 저급 화염일 텐데. 닭볕을 머리가 개미 군단을 불태운다. 그는 위협적으로 주인공을 향해 돌아선다. 이제 자기 부하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주인공은 긴장한다. 이제 끝장이다. 갑자기 닭볕을 머리가 비틀거린다. 그는 쓰러진다. 돌멩이 하나가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진다. 주인공은 아래를 내려다본다. 개미 군단이 투석기를 배치했다. 덩치 큰 남자가 탈출을 시도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개미 군단의 투석기가 발사된다. 피가 튄다. 주인공은 공황에 빠진다. 저 거대한 불꽃조차도 군대를 전멸시킬 수 없다니.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강력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핸드폰을 버렸어야 했다. 개미 장군이 조롱한다. 사신이여, 내 부하들은 죽었다. 이제 즉시 너를 제거하고 폐하의 양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주인공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린다. 화면에는 작은 기적 발동이라고 쓰여 있다. 번개가 내리친다. 수많은 개미들이 순식간에 제거된다. 뇌전소녀가 그의 앞에 위풍당당하게 내려선다. 그는 기뻐한다. 개미 장군은 분노에 차 생각한다. 직접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강력한 부하를 부리며 황제의 군대를 멸시하다니 저 사신은 진정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신 중의 사신이다. 장군은 갑옷을 벗어 던지며 포효한다. 오늘 나 카마키리는 여기서 죽겠지만 적어도 내 부하 하나는 더 없애주겠다. 뇌전소녀는 계속해서 그들을 감전시킨다. 주인공은 다가오는 위험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으며 뒤에 서 있다. 개미 장군이 속삭인다. 만물을 베는 1000개의 칼날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게 당신의 위대한 힘을 내려주소서. 저의 모든 부하를 당신께 바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들은 장군에게 피하라고 외친다. 개미 장군은 단칼에 남아있는 개미들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뇌전소녀와 주인공은 경악한다. 부하들을 제거한 후 개미 장군은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낸다. 맹신안이 발동된다. 카마키리, 여성.
특이사항, 제국 장군이 1000개의 칼날로 뇌전 소녀의 머리를 베려함. 주인공이 반응하기도 전에 개미 장군이 뇌전 소녀를 향해 뛰어든다. 뇌전 소녀는 급히 번개를 발동시킨다. 개미 장군이 번개를 가른다. 압도적인 기세로 뇌전 소녀를 향해 돌진한다. 칼날이 번쩍인다. 뇌전 소녀는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다. 분노가 주인공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이 저주받을 개미 놈들. 그녀는 내 목숨을 3번이나 구해줬는데. 알림이 나타난다. 실력을 사용하여 필멸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잘라자르 신성 주화가 소모됩니다.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누른다. 황금빛이 그의 눈을 가득 채운다. 실력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운명을 바꿔 그는 개미 장군이 번개를 베어버리는 순간으로 돌아간다. 개미 장군이 압도적인 힘으로 뇌전 소녀를 향해 돌진한다. 뇌전 소녀는 반응할 시간도 없이 죽음을 각오한다. 주인공의 족쇄가 부서진다. 그는 일어서서 뇌전 소녀를 자기 뒤로 끌어당긴다. 그는 살기를 담아 개미 장군을 노려본다. 뇌전 소녀는 그의 맹렬한 모습을 본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고수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외친다. 하찮은 개미 따위가. 그는 심판 아래 중지를 들어 올린다. 신의 중지. 개미 장군은 이 일격에 소멸된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평온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뇌전 소녀는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작은 칼을 주우며 이게 뭐에 쓰는 건지 궁금해한다. 다음 순간 그는 칼이 너무 뜨거워서 던져버린다. 그녀는 헬멧을 벗고 흥분해서 그가 은둔 고수냐고 묻는다. 그러더니 그녀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주인공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은 최하 등급 헌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개미 장군을 물리친 것은 오직 시스템 덕분이었다. 그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뇌전 소녀는 여전히 그에게 매달린다. 그가 건전한 영상을 볼 때조차도 뇌전 소녀는 그와 함께 본다. 주인공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녀에게 자기 집에서 얼마나 머물 계획이냐고 묻는다. 뇌전 소녀는 그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면 떠나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그냥 지급 헌터라고 말한다. 뇌전 소녀는 그가 준 반지 하나만으로도 훨씬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귀한 것을 주었으니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그 후 뇌전 소녀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그의 집을 수리하기 시작한다. 머지않아 이전에 허름했던 그의 방은 뇌전 소녀에 의해 정교하게 리모델링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스파키와 함께 밥을 먹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긴급 호출이 들어옵니다. 스파키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주인공은 성장신의 가오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챙겨줍니다. 감사를 표한 후 스파키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잠시 후 그는 식당에 도착해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서는 뉴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S급 몬스터 트라가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다행히 한 헌터가 제때 현장에 도착했지만 시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 것이 이미 한계였습니다. 현재 드레이크와 홀로 맞서고 있는 헌터는 B급 헌터 뇌제입니다. 한편 시민 한 명을 구한 스파키는 S급 몬스터를 마주하며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 남습니다. 스파키조차 승산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몬스터의 공격이 이미 그녀에게 닥쳐왔습니다. 스파키는 뛰어올라 번개의 힘을 방출합니다. 이 공격을 맞은 후 트라이는 잠잠해집니다. 현장 아나운서는 뇌제 헌터가 트레이를 물리쳤다고 해설합니다.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스파키도 S급 몬스터를 물리쳤다고 기뻐했지만 다음 순간 촉수가 덮쳐옵니다. 단 한 방에 스파키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 일격으로 스파키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스파키는 옆에 있는 성장신의 가오를 봅니다. 한편 트라는 군중을 향해 똑바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 무약을 마신 스파키는 완전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모든 것을 찢어발길 듯한 번개의 힘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10억 볼트를 방출합니다. 이 일격은 S급 몬스터를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후 한 기자가 스파키를 인터뷰합니다. 스파키는 흥분하며 카메라에 대고 해냈다고 전부 스승님이 주신 무약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조회수 2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유명인이 자기 집에서 국수를 먹고 있다니. 주인공은 그녀에게 이제 집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가족들이 걱정할 거라고 말합니다. 스파키는 씁쓸하게 자신을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예쁜 딸을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스파키는 풀이 죽어 부모님 두 분 다 심연의 타락용 사건 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심연의 타락용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민망함에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몫의 짜장면도 먹으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스파키는 즉시 환하게 웃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뜹니다. 상대방의 호감도와 신뢰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키워드를 말하면 신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신앙 활성화 키워드, 유일신을 믿어라. 주인공은 무슨 미소녀 육성 게임도 아니고라며 무시하지만 성녀 때처럼 신앙을 활성화하면 신성 코인을 많이 줄지도 모른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개미 군단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신성 코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의 아내에게 자기를 따라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유일신을 믿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역시 너무 억지였다며 창피해합니다. 주인공은 이상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망설임 없이 미녀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순간 주인공의 핸드폰은 신앙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축하합니다. 상미리가 지구에서의 당신의 첫 번째 신도가 되었습니다. 스킬 공유 옵션이 생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신도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망할 게임이 코인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며 당장 삭제해버리겠다고 분노에 차 말합니다. 스파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바로 그때 스파키 뒤에 포털이 나타납니다. 많은 개미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주인공과 화해하고 싶어 보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주인공은 자신이 라이트닝 스톰을 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스킬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순간 그는 정말로 라이트닝 스톰을 시전합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에너지가 그의 집 지붕을 날려버립니다. 이 일격은 또한 개미 사절단을 감전시켜 잿더미로 만듭니다. 스파키는 흥분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스승님도 번개를 쓰실 수 있으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편 그는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은 막 수리했는데 이웃들은 주인공에게 제발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한편 개미 세계에서는 개미 황제가 자신의 사절단이 주인공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하여 즉시 모든 정예 부대를 보내 주인공을 제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그는 현재 스파키가 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파키는 100바퀴를 완주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성장신의 가호 한 병을 건네줍니다. 그에게는 그냥 음료수일 뿐이지만 스파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그녀를 제자로 삼기로 결심한 이상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하지만 그는 이 무략들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스파키가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먼저 스커트를 하라고 말한 뒤 맹인신의 눈을 사용해 그녀를 감정해 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스파키를 감정하기 시작하지만 다음 순간 시스템은 대상의 내면 정신에 도달했음을 알립니다. 주인공은 극도로 텅 빈 공간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눈부신 빛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거대한 번개 호랑이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스파키의 본질은 S급,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키는 S급 헌터였던 것입니다. 그때 만물을 부수는 신의 검지가 잠시 그녀의 봉인을 해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사슬들을 부수면 그녀의 모든 힘이 해방될 것입니다. 그는 신의 검지로 사슬을 공격하지만 한 번에 작은 부분만 부술 수 있어서 일단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스파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질러진 집을 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꽤 골치가 아픕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조용히 기어오는 악몽이 애처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베는 천상의 칼날이 원망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녀석이 그 과도의 주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물을 베는 천상의 칼날은 자신의 검이 단순한 과도가 아니라 신을 벨 수 있는 신검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잠깐, 이놈들 설마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가? 이 빌어먹을 스토커들이 이제 둘이 됐네. 살금살금 다가오는 악몽이 차단 해제를 요청합니다. 만물을 베는 천검이 신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을 본 주인공은 분노에 찹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신검이었으니까요. 만물을 베는 천검은 신검을 돌려주면 개미 사절단의 곡물인 200만 신성 코인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훔친 돈으로 생색내는 모습이 정말 비열하다며 욕을 퍼붓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악몽은 이를 비웃으며 자신에게 신검을 넘기면 1000만 신성 코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혹합니다. 1000만 코인이면 적당한 하급 권능이나 아이템을 구매하고 상미리에게 포션도 많이 사줄 수 있습니다. 만물을 베는 천검은 이 제안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살금살금 다가오는 악몽은 그를 거지라고 조롱합니다. 이에 격분한 만물을 베는 천검은 자신의 권능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베는 천검은 자신의 권능인 검의 극기를 시전합니다.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면 어떤 고수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로부터 검은 모든 남자의 로망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악몽은 비웃으며 자신의 권능인 밤에 피는 장미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면 손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계책을 세웁니다. 두 분 다 제시할 거 더 없으신가요? 잠시 후 주인공은 검의 극기와 200만 신성 코인, 만물을 베는 천검의 보고 3회 이용권, 그리고 밤에 피는 장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만물을 베는 천검의 보고는 3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른 2가지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밤에 피는 장미를 외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밤에 피는 장미는 주인이 잠들었을 때만 발동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잠든 후에야 발동된다니 어이가 없다며 소리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능력인지 어떻게 알라는 거냐고요? 스토커의 말을 믿은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검의 극기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그를 3년 동안 변비에 걸릴 만큼 화나게 합니다. 다음 순간 휴대폰은 검의 극기가 발동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베어버리겠다고 중얼거립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칼이 사악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러더니 주인공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칼을 핥고는 옆집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한 후 그는 미친 듯이 식당에 파 10만 개를 써는 것을 돕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사람을 멋대로 조종하는 이런 끔찍한 검의 극기가 어디 있냐고 중얼거립니다.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시 후 개미 군단이 그의 옥상에 나타납니다. 그가 잠든 것을 보고 그들은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순간 그의 가슴에서 장미 한 송이가 자라납니다. 장미는 거대한 입을 벌려 모든 개미 군단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뭅니다. 어미 모기는 그것이 악몽의 꽃이라며 경악합니다. 3000년 전 대륙 인구의 90%를 삼켜버리고 죄 많은 재앙신이라 불렸던 존재입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악몽의 사도인 악몽의 꽃, 어미 모기는 두려워 말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분명 혈족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를 본 다른 개미들도 공격을 시작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장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장미는 모든 개미를 삼켜버립니다. 이를 본 어미 모기는 비록 사악한 신을 죽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재앙신의 사도인 저 괴물꽃을 저승길 동무로 삼겠다고 포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강력한 일격을 날리지만 장미는 그녀의 필살기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어미 모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미는 그녀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다음날 주인공이 일어났을 때 그는 속이 극도로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그는 몽롱한 상태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성녀와 그녀의 신도들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먼 신의 눈을 발동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녀와 그녀의 신도들은 벌쪽에게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꿀 좀 얻으려다 벌집을 건드렸냐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미 중독 치료법을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를 켭니다. 휴대폰은 유일신이 신도의 간절한 호소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기적 옵션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신도들에게 기적은 신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의 기적 성향에 따라 신도들은 그를 더 숭배하거나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발동하려면 10만 신성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누릅니다. 유일신이 흡수한 세계수의 열매 일부가 기적의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갑자기 매우 졸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다시 잠이 듭니다. 휴대폰은 선한 신의 칭호인 자비로운 구원자가 2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줍니다. 유일신의 성향이 악에서 중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몇몇 선한 신들, 특히 끝없는 풍요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개미 세계에서는 성녀와 그녀의 백성들 모두 잿빛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 빗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곧바로 수많은 빗방울이 뒤따르고 개미들의 치명적인 독이 비에 씻겨나갑니다. 성녀는 일어나 유일신이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해주셨다고 외칩니다. 이제 부족의 가장 진실한 믿음으로 신께 보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께 바칠 제물을 만들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몽롱한 상태로 잠에서 깹니다. 상미리가 그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녀는 훈련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탁자 위의 조각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어봅니다. 유일신의 조각상은 어둠 부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일신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특징은 극도로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저 흉측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어이없어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상미리는 조각상이 그와 똑같이 볼수록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조각상을 가져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상미리를 보낸 후 그는 건전한 영상을 보려 하지만 휴대폰은 세계수 묘목이 병에 걸려 24시간 안에 시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서둘러 성장신의 가오를 꺼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수는 그가 다쳤을 때 그를 치료해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치료하면 열매를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신성상점을 한참 동안 뒤져 마침내 끝없는 풍요의 눈물이라는 아이템을 찾습니다. 여신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퀘스트가 생성됩니다. 잠시 후 그는 세계수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한참을 주었지만 호감도는 1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아직 90%나 더 필요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자기 구역에서 뭘 하고 있냐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이 뒤돌아보자 근육질의 노숙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이 자기 영역에 매우 민감하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재빨리 1달러 지폐를 꺼내 건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노숙자는 감히 최강산에게 자선을 베푸냐며 화를 냅니다. 최강산. 주인공은 그가 환경미화원으로 시작한 S급 헌터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최강산은 1달러를 빼앗으며 성의를 봐서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자선을 베풀었는데 왜 호감도가 오르지 않았을까? 그는 술을 마시고 있는 최강산을 쳐다봅니다. 저런 주정뱅이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니. 호감도가 오르지 않은 게 당연하지. 주인공이 불만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최강산은 왜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냐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재빨리 비닐봉지를 꺼내며 조용히 병은 여기다 넣어달라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라는 말에 최강산은 즉시 환하게 웃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보가 울립니다.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도망치려 하지만 최강산이 그를 재빨리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의 도약으로 날아오릅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공장 건물로 날아갑니다. 한편 주인공은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강산이 손을 놓자 그는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두꺼비 몬스터가 서 있습니다. 최강산은 오늘 밤 술안주는 두꺼비 다리라고 중얼거립니다. 말을 마친 그는 두꺼비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시스템은 권능의 주인을 위협하는 살기를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악몽의 꽃이 나타납니다. 악몽의 꽃은 거대한 입을 벌려 두꺼비 몬스터와 최강산 모두를 향해 달려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악몽의 꽃은 둘 다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한편 몽롱한 상태에서 주인공은 숲에 도착합니다. 그가 일어서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더듬거리며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돌아오셨군요.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저의 신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멍하니 서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균열이 생기더니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즉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누워있는 최강산을 봅니다.
최강사는 거대한 꽃이 자기를 먹었다며 무섭다고 엄마를 부르며 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냄새가 심하지?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나? 주인공이 중얼거립니다. 그때 주인공의 휴대폰은 그가 사악한 신의 부하를 물리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호감도 퀘스트를 초과 달성했다고 알립니다. 보상으로 기적의 아이템, 끝없는 풍요의 눈물을 받습니다. 눈물의 효과가 발동하여 병든 세계수 묘목을 치료합니다. 그는 즉시 환하게 웃습니다. 세계수 열매를 팔아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세계수 부활에 성공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둠 부족 부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어둠 부족원들이 유일신의 조각상을 추가로 바쳤습니다. 최강산을 병원으로 보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의 조각상을 보며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이게 대체 어딜 봐서 나를 닮았다는 거야? 휴대폰은 조각상이 그와 닮았기 때문에 사신창조기 세계의 개미들과의 공감률이 10%로 상승했다고 알립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뜹니다.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저희의 유일신이시여. 그는 언젠가 개미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휴대폰을 쳐다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부족원들을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수들의 공격을 받은 후 주인공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개미들을 봅니다. 그는 즉시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며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그는 그 마수들을 찾아가게 길을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아주겠어. 그의 말을 들은 개미들은 즉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개미라서 그런지 그들은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마침내 개미들이 멈춰서서 공포에 질린 채 앞을 쳐다봅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무슨 일인지 확인합니다. 선명하게 본 순간 그는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빽빽한 바퀴벌레 떼였습니다. 즉시 주인공은 뒤돌아서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길을 안내하던 개미들도 바퀴벌레를 보고 공황에 빠져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성녀는 그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뒤를 가리키며 부족을 지키는 유일신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봤을 때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성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신에게 버림받았다며 이제 망했다고 절망하며 외칩니다. 잠시 후 그는 바닥을 뒤덮은 바퀴벌레 시체들을 쳐다봅니다. 다행히도 그는 바퀴벌레를 싫어해서 집에 바퀴벌레 약을 많이 비축해 두었습니다. 개미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바퀴벌레들을 처리하며 전장을 정리합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풀이 죽은 성녀를 쳐다봅니다. 그는 이미 마수들을 물리쳤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감히 유일신의 뜻을 잠시나마 의심했다며 자신은 유일신을 섬길 자격이 없으니 죽여달라고 빕니다. 주인공이 그녀를 위로하려던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메시지에는 전용 신성력인 증식의 신성한 엄지를 생성할 조건을 충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즉시 획득을 클릭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설명을 보니 여전히 민망할 정도로 허세가 가득합니다. 그가 이 능력을 시험해보려던 참에 웹툰 담당자가 직접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상대가 남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밥이나 얻어먹고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그를 쳐다보며 담당자로서 볼 때 주인공은 잠재력이 충분한데 그걸 낭비하고 있다며 웹툰 작업에 열중하라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그를 속일지 생각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마수무리가 어둠 부족을 공격하고 있다며 어둠 부족 개미들을 증식시켜 그들을 몰아낼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즉시 증식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그가 개임하는 걸 보고는 벌떡 일어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한편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개미들이 아래에서 진영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성녀는 높은 단상 위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이대한 유일신께서 곧 모든 마수들을 쓸어버릴 것이라 외쳤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에는 파괴신의 마수를 성공적으로 물리쳐 신성 코인 3억 개를 획득했다는 알림이 떴다. 이때 그는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사투 끝에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 그의 휴대폰의 무한한 풍요가 자비로운 구원자 순위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그를 후원하겠다는 알림이 떴다. 유일신은 무한한 풍요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어떤 능력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인지상정.
그는 슈퍼문신의 전용 실력인 천지창조를 선택했다. 가격표에는 1 뒤에 0이 10만 개나 붙어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유일신이 천지창조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일신의 수준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천지창조가 일부 조정되어 일회용 가짜 천지창조로 변경되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날 밤 모두가 충격에 빠져 하늘을 쳐다보았다. 원래 있던 달 옆에 두 번째 달이 나타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한 남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피투성이 시체 더미 속에 벌거벗은 남자가 서 있었다. 타잔처럼 생긴 남자가 길드장을 귀찮게 한 게 그 뇌제냐고 물었다. 남자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변태 타잔은 아름다운 노란 달 아래에서 그녀를 실컷 농락해주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지끈거리는 두통을 앓던 주인공은 스파키를 훈련시키며 계단에 앉아 있었다. 스파키는 단 5분 만에 500바퀴를 완주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정신세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플랭크 자세를 시켰다. 그는 스파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뒤 그녀에게 눈먼 신의 눈을 발동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스파키의 내면 세계로 발을 들였다. 이제 번개 호랑이는 더 이상 그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주인공은 신성한 검지를 사용해 족쇄를 부수기 시작했다. 아직 많은 족쇄가 남아있었지만 상당수가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러자 번개 호랑이가 다정하게 그의 얼굴을 핥았다. 정신세계에서 나오자마자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진전이 있는지 힘을 시험해보라고 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스파키는 훈련이 정말 효과적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200바퀴를 더 돌러간 사이 주인공의 휴대폰에 갑자기 알림이 떴다. 성녀가 그에게 정식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는 계속 성녀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소백이 되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성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터뜨렸다. 다른 개미들도 즉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지만 수백 마리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들에게 1호, 2호, 3호 같은 간단한 번호를 붙여주었다. 얼마 후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휴대폰은 개미 부족이 포르미카 부족으로 진화했음을 알렸다. 유일신이 내려준 이름과 마수 사냥으로 얻은 경험 덕분인지 그는 개미들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 포르미카 부족의 진화로 유일신의 레벨이 2로 올랐다. 이 발전으로 문명 르네상스가 해금되었다. 그의 지도 아래 주인공은 개미들이 성벽을 쌓고 훈련장을 만들고 농지를 개간하는 것을 도왔다. 성녀 소백은 유일신께서 행하신 기적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모두가 이를 목격하고 이대한 유일신을 함께 숭배하자고 외쳤다. 주인공은 이 작은 개미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주인공은 세 번째 물음표 옵션을 선택했다. 갑자기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탑이 나타났다. 전사의 탑이 나타났다. 비범한 용기와 신념을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특별 공지에 따르면 도전자의 생존율은 고작 10,000분의 1이다. 전사의 탑을 보자 개미 부족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주인공은 주변의 벽을 무너뜨려 탑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는 개미들에게 호기심으로라도 탑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군중 속에서 한 개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부족이 위험에 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모두를 지킬 힘이 있었더라면 하고 바랐다. 탑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 개미는 조용하지만 굳은 결심을 했다. 같은 시각 개미 제국에서는 개미 황제가 바퀴벌레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바퀴벌레 군단조차 어둠 부족의 사악한 신 주인공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분노에 휩싸인 개미 황제는 왼손을 들어 단숨에 바퀴벌레를 죽여버렸다. 그는 쓸모없는 벌레들이라며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냐고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바로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막으며 노여움을 푸시라고 말했다. 폐하. 거미 정령이 개미 황제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아뢰었다. 속세의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신계로 승천할 준비에만 집중하시라고 말했다. 거미 정령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둠 부족 벌레들과 그들이 따르는 사악한 신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맹세했다. 이 모기는 동족 중 진정한 왕이라 할 수 있다. 단 한 번만 물어도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말려 죽일 수 있다. 이때 모기는 막 좀비 한 마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멀리서 한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다. 바로 거미 정령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저주받은 바늘이라 불리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모기에게 건네며
어둠 부족의 사악한 신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모기는 사악한 신의 피맛이 궁금하다며 음흉하게 웃었다. 거미 정령은 마음대로 하라며 차갑게 답했다. 저주받은 바늘을 몸에 붙인 모기는 조용히 음모를 꾸몄다. 사악한 신의 피를 흡수해 막강한 힘을 얻으면 개미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같은 시각 주인공은 팀원들에게 욕을 퍼붓느라 바빴다. 주인공은 20년 모태솔로의 손놀림을 총동원하여 가족의 안녕을 위해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키보드에서 연기가 날 지경이 되어서야 멈췄다. 마침내 욕설을 끝낸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개미들을 확인했다. 지금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그는 돌멩이 하나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순간 개미 한 마리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돌은 개미 자신보다 몇 배는 더 컸다. 이 개미는 이로 가이아미 부족의 전사로 동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도와줘야 하나 고민했다. 결국 그는 성장신의 가오 한 병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받자 이로는 감격에 겨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다. 주인공은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창밖에서 모기 한 마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한참을 지켜보던 모기는 마침내 움직였다. 모기는 날아와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모기를 세게 후려쳐 잡았다. 아니, 겨울이 다 돼가는데 옛 모기야? 바로 다음 순간 마치 얼어붙은 심연에 빠진 듯 온몸에 한기가 퍼졌다. 그가 재채기를 하자 놀랍게도 콧물이 8m나 뿜어져 나왔다. 주인공은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이마에 악마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먼 신의 눈은 그것이 추악한 역병기수의 표식이며 오한의 저주가 발동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게임에서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곧이어 깃털 저주가 발동되고 근육통 저주 그리고 빈혈 저주가 뒤따랐다. 당황한 그는 신의 상점을 뒤져 화타의 알약을 찾아냈다. 막 구매를 클릭하려는 순간 갑자기 임무 알림이 나타났다. 절망에 빠진 그는 혼자서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한편 병원 안에서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사악한 신의 독실한 추종자로 오직 그 신만을 믿도록 완전히 세뇌당했다. 그의 목표는 자살 공격을 감행하여 사악한 신에게 인간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그는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이제 그는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 터무니없는 임무는 애초에 그가 살아남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임무는 진정한 헌신으로 100명의 인간을 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병원 로비 안 사악한 신의 추종자는 간호사를 인질로 잡고 기폭장치를 꽉 쥔 채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스파키는 방 건너편에서 그를 마주하며 언제든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혼란스럽게 상황을 쳐다봤다. 사악한 신의 추종자가 그의 이마에 있는 악마의 표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우리 주인공을 아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리 와서 도우라고 소리쳤다. 함께 제물을 바쳐 파괴신의 강림을 맞이하자. 이 말을 들은 스파키는 분노가 폭발하며 공격자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따지고 저 남자는 자신의 스승이니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했다. 대머리 남자는 비웃으며 주인공의 이마에 있는 해골 표식이 자신들의 신성한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 사악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 남자는 존 씨가 파견한 믿음직한 요원임이 틀림없다. 주인공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신의 눈을 활성화하여 그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데 성공했다. 그 기억 속에서 보라색 머리의 남자는 재물들을 죽이기 전에 공포를 극대화시켜 파괴신의 강림이 더 많은 재물로 채워지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후 주인공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대머리 남자는 파괴신에게 주문을 외치며 기폭장치를 누를 준비를 했다. 이를 본 주인공은 재빨리 검지를 뻗어 모든 것을 으스러뜨리는 신의 검지를 발동했다. 하지만 기폭장치는 이미 눌린 상태였다. 지친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외쳤다. 대머리 남자는 충격에 빠져 기폭장치를 쳐다봤다. 다음 순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공포가 번졌다. 망설임 없이 스파키의 번개가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대머리 남자는 그 자리에서 감전되어 몸의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 한편 주인공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직전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괴사 저주를 활성화했다. 그는 광활하고 텅 빈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 끝없는 공간을 오랫동안 걸었다. 갓 태어난 아기 신이여, 내가 정말로 나를 직접 나서게 만들었구나. 너에게 끝없는 공포와 죽음 그리고 고통을 겪게 해주마. 다음 순간 수백 피트 높이의 거대한 악마 여러 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주인공이 충격으로 얼어붙어 서 있는 동안 악몽의 꽃이 악마들 뒤에서 나타났다. 한 입에 그것은 한때 오만했던 괴물들을 삼켜버렸다. 임무 완료.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아남으라는 임무 요구 사항을 초과 달성한 것을 축하합니다. 약초서의 주인이 당신의 자비심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화타의 알약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하루 뒤 입에 무언가가 놓인 채로 깨어났다. 본능적으로 그는 그것을 씹었다. 바로 다음 순간 모든 신체적 부상과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추가 보상으로 그 존재의 신성한 힘의 파편이 그의 몸에 융합되었다. 근처에서는 스파키가 사인을 해달라고 조르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다. 혼란을 틈타 주인공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화타알약의 놀라운 효능에 감탄하며 휴식을 취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넘버원이 필사적으로 유일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유일신이시여,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언젠가 하사하신 약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넘버원은 땅에 누워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사의 탑에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려 했다. 그가 첫 번째 문을 열자 탑의 목소리가 지원자 넘버원이 시험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1층의 바위 시험이 시작되었고 다음으로 진행하려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야 했다. 넘버원은 집중하며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위대한 신이 주신 음료가 어떻게 자신의 레벨을 올렸는지, 심지어 강력한 갑옷을 입기 위해 직업을 바꾸게 했는지 기억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돌이 갑자기 머리로 날아왔을 때 반응하지 못했다. 충격으로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벽에 처박혔다. 돌은 사라졌지만 고통은 현실로 남았다. 개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신을 불렀다. 주인공은 대상의 기억을 잃고 넘버원의 부서진 몸을 쳐다봤다. 한때 재미로 죽였던 개미들도 이렇게 고통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밀려왔다. 시스템은 넘버원의 생명이 10초 후에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황한 주인공은 그에게 성장의 신의 축복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8초 그리고 7초가 남자 주인공은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이전에 받았던 보상을 기억해냈다. 5초가 남았을 때 그는 100코인으로 신성한 치유약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구매했다. 그가 그것을 활성화하자 손에서 빛이 났다. 3초가 남았을 때 그는 넘버원을 가리키며 약을 사용했다. 넘버원의 몸이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주인공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다. 넘버원은 눈물을 터뜨리며 위대한 신께 감사했다. 주인공은 탑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엄하게 상기시켰다. 넘버원은 고개를 숙이며 단지 부족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시스템은 넘버원이 5번째 최고층을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넘버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영원한 권리의 탐구자로부터 보상이 도착했다. 주인공은 여러 개의 병을 열면서 불공평함을 저주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주인공은 한 병을 마시고 나머지를 넘버원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했다. 밖에는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서서 주인공이 그 헌터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화려한 길드의 엘리트 스카우트인 틴이라고 소개하며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헌터가 아니라고 재빨리 말했지만 틴은 곧 그렇게 될 것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 주인공이 틴과 이야기하는 동안 넘버원은 계단으로 돌아갔다. 그의 주위에는 빈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넘버원이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하자 영원의 탐구자가 그를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계단 위에 수정이 빛나고 거대한 돌공이 터널에서 굴러나왔다. 넘버원은 주먹을 꽉 쥐고 함성과 함께 그것을 내리쳤다. 공은 산산조각 났다. 시스템은 1번 후보가 암석 시험을 통과했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틴은 제안을 설명했다. 연봉은 3억이며 주인공이 동의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주인공은 혹독한 매니저에게서 벗어나 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는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는 미래를 상상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티는 길드가 모든 사냥 보상의 70%를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각에 잠긴 주인공은 틴의 짜증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를 감정한 후 주인공은 틴이 파괴신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약속된 돈은 미끼였다. 주인공은 원고 마감이 바쁘고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초조하게 거절했다. 틴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길드장님이 진심으로 주인공을 원한다고 말했다. 땀을 흘리며 주인공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었다. 틴은 기다리겠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안에서 주인공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틴이 병원의 그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확신했다. 그는 휴대폰을 열고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갑자기 욕조 벽이 무너져 내렸다. 틴이 구멍으로 나타나 주인공에게 누구에게 전화하고 있었는지 다그쳤다. 주인공은 공포에 얼어붙었고 이제 끝장이라고 확신했다. 티는 주인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질문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누구에게 전화하려 했지? 주인공은 재빨리 깨닫고 중요한 일로 출판사에 연락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속으로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갑자기 강력한 일격이 그를 덮쳤고 그의 몸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또 다른 벽을 뚫고 날아갔다. 티는 명백히 짜증이 난 듯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애 자기를 불렀는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의 멱살을 잡으며 그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 덩치는 주인공을 손쉽게 들어 올려 조롱하듯 좌우로 흔들었다. 주인공의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서서히 감겼다. 티는 힘들이지 않고 기절시킬 수 있게 발버둥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의 동공이 뒤집히고 눈꺼풀이 세게 감기며 어둠이 그를 삼켰다. 시스템 알림이 떴다. 긴급 임무가 발동되었다. 신도를 구출하는 임무였다. 주인공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지구에 있는 유일한 신도를 죽음에서 구해야만 했다. 티는 주인공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미 기절했을 텐데 훨씬 잘 버틴다며 놀라 휘파람을 불었다. 주인공은 그 장사의 손을 잡았지만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푸른빛으로 빛났다. 그의 앞에 사다리가 나타났고 꼭대기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에게 힘을 건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넘버원이 위대한 신께서 계속 싸우시도록 외치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전이 스킬이 활성화되었다. 주인공의 눈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왔고 넘버원의 신체 전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넘버원 스킬을 활성화했다. 티는 킥킥거렸지만 소년의 몸이 부풀어 오르며 엄청난 근육질이 되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는 주인공이 물질 생성에 특화된 헌터라고 추측했다. 이제 강력해진 주인공은 자신감 있게 섰고 티는 마침내 길드장님이 왜 그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했다. 그 거구는 재킷을 벗으며 임무가 너무 쉬울까 봐 걱정했었다고 인정했다. 번개를 맡은 자를 부러워했던 것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여제가 이미 처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티는 주인공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주인공은 앞으로 돌진했다. 티는 피하면서 그 일격에 담긴 힘을 인정했다. 주인공이 무모하게 계속 공격하자 티는 그의 방어에 수많은 허점을 발견했다. 티의 몸 주위로 붉은 전기가 지지직거렸다. 그는 주인공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확신하며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주먹을 휘둘렀다. 갑자기 주인공이 그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에 무릎을 박았다. 이가 날아가고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으며 티는 앞으로 숙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양손을 들어 망치처럼 티네 등에 내리쳐 그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주인공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스파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꺼져 있었다. 당황한 그는 시스템에 그녀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름 없는 신의 신도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며 지구의 지도를 투영했다. 주인공의 눈이 파랗게 빛나며 그녀의 신호에 고정되자 스파키의 위치가 나타났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스파키의 몸에 다가가며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면서 칼을 어깨에 걸쳤다. 그는 검기였다. 피투성이가 된 스파키는 스승님을 불렀다. 마인이 검을 들어 올리자 피가 튀었다. 돌풍이 불어 번개의 여제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스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싹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어떤 멍청이가 정말로 스파키를 해치운 걸까? 끔찍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신의 경우처럼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크게 기뻐한 주인공은 신의 권능을 사용해 신도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기가 검에 집착한다는 메모를 발견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가진 것은 작은 칼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휴대폰과 함께 챙겼다. 운명을 바꾸는 대가가 차감되었다. 눈부신 빛이 그를 감쌌다. 현재 레벨에서 그는 기적적인 위협을 행할 수 있었다. 맹렬한 회오리 바람이 그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면서 아파트에 빛나는 구체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검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부상당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획 돌아보며 뒤로 뛰어올랐다. 빛나는 형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남자는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인공은 그를 노려보며 감히 자기 제자를 건드린 대가로 베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마이는 검의 길을 걸은 후 현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재들을 학살했던 것을 떠올리며 주인공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피 묻은 칼날을 들어 올리며 주인공이 정말로 번개의 여제와 한패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물리쳐왔다. 주인공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역력했고 히스테릭하게 웃고 있었다. 검기는 지금껏과도 하나만 휘두르는 상대를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주인공의 진지함을 인정하며 카타나를 칼집에 다시 넣고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의 몸에서 보라색 오라가 서서히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돌진하여 주인공의 목을 노리고 수평으로 베는 일격을 날렸다. 차가운 자신감으로 마이는 S급 전투원이라도 자신의 칼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칼을 든 채 킥킥거리며 전혀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몸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자신의 공격이 평범한 과도에 막히자 마인의 눈이 경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검을 휘둘러 암흑 에너지의 파동을 날렸다. 주인공은 가볍게 그것을 쳐냈다. 그의 뒤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놀란 검객은 주인공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빠른 연속 배기를 날렸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 검기는 뇌전의 여제가 주인공을 스승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주인공이 협회 소속이 아닌 은둔 고수임을 즉시 깨달았다. 깨달음의 순간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여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앰프를 꺼내들었다. 그것을 삼키자 그의 눈은 보라색으로 빛났고 짙은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번개가 터지며 그의 얼굴에 문양이 새겨졌다. 상대에 대한 예를 표하며 그는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주인공은 그저 거칠게 시익 웃었다. 핏줄이 검게 변하면서 검기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가 공격 범위에 들어서는 순간 주인공이 검을 휘둘렀다. 칼이 검기의 목을 깔끔하게 통과하며 그림자 밟기가 발동되었다. 검객은 주인공의 등 뒤에 다시 나타나 공격했다. 그의 검이 아스팔트에 박히면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승리를 확신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산산조각난 자신의 검뿐이었다. 그는 부서진 무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 속에서 광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백이라고 속삭였다. 검기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주인공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푸른 빛이 검기를 꿰뚫으며 무수한 참격이 쏟아졌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전장은 그의 등 뒤였다. 검기는 왜 자신을 살려두었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언제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주인공의 몸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는 웃으며 스스로를 검의 신이라 선언했다. 검객은 진실을 깨닫고 공포를 느꼈다. 오직 정점에 선 자만이 그런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갑자기 주인공의 힘이 빠져나갔다. 시스템은 강철의 육체가 만료되어 강화 효과가 일시적으로 봉인되었다고 알렸다. 이를 목격한 검객은 위대한 검의 신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무너져 내렸다. 파괴의 현장 속에서
그는 같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맹세하며 주인공을 따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어색함을 느끼며 주인공은 그 남자가 분명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시스템은 검객이 그의 두 번째 광신적인 추종자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근처에는 스파키가 피를 흘리며 다친 채 누워 있었다. 검객은 달려가 그녀에게 치유 포션을 먹였다. 스파키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황금빛이 그녀를 감쌌다. 검기는 떨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과했다. 시스템은 스파키를 구하는 임무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검객은 자책하며 자신의 배를 가르겠다고까지 하며 벌을 달라고 애원했다. 다시 한번 주인공은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냐는 질문에 검객은 망설임 없이 동의하며 국내에 자신과 견줄 자가 거의 없다고 장담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으로 장엄의 길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검기는 망설이며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검의 신의 명을 받아들였다. 주인공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